왜 중년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택할까?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중년 미혼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이 어려워서 국제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결혼 조건 불일치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결혼 조건 불일치란 쉽게 말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에 대한 기대치, 조건, 그리고 생활 방식 등이 서로 맞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나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택 보유 여부, 가치관 등에서 본인보다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년 남성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혼 경력, 자녀 부양, 고정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 조건들이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 조건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년 남성의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적이고 나이 차이가 있는 여성을 선호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전업으로 가족을 돌봐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자기 커리어와 삶을 중시하게 되었고 단순히 남편 뒷바라지나 내조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로 상대방을 바라보지만 실질적인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년으로 갈수록 남성의 나이는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여성의 기대치는 더 분명해지면서 그 간극은 더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결혼 조건 불일치는 특히 이상적인 배우 자상이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 문화에서 더 심화됩니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집 있는 남자, 공무원이나 대기업 남성, 자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반면 중년 남성 중에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계약직 종사자도 많고 이미 한번 결혼에 실패한 경우도 있죠. 이런 조건은 자연스럽게 한국 여성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부 중년 남성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교적 조건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전통적인 가정관을 중시하며 연령 차이에 대한 거부감도 덜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맞을 수 있어도 결혼 생활은 결국 문화, 언어, 가치관 등 많은 요소가 맞아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혼 조건 불일치에서 비롯된 국제결혼 선택이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혼을 단순히 조건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이 공감되네요. 결국 한국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혼인 정년기를 넘긴 후의 위기의식입니다. 특히 중년 미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의식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년기라는 개념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혼인 정년기는 30대 초중반,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여겨졌죠. 이 시기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결혼에 늦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런 인식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바로 혼인 정년기를 넘긴 후의 위기의식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이 위기의식은 나이 자체보다는 점점 좁아지는 선택지,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맞물려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40대에 접어든 남성이 미혼인 경우 주변에서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와 가족,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결혼을 인생의 통과 의례처럼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무언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의 폭이 좁아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30대 중반까지는 또래 여성들과의 만남이 가능했지만 40대에 들어서면 또래 여성들 역시 미혼일 가능성이 적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조건을 중요시하게 되며 눈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중년 남성은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혹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췄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에 쫓기듯 결혼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고 싶어지는 위기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더 늦으면 결혼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몰라라는 불안 속에서 급하게 배우자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그런 조급함을 이해해주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한 태도는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죠. 이런 현실 속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국제 결혼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고를 가진 여성들이 많은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 같은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위기의식이 단순히 결혼이라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만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공포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것,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것, 외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상상은 중년 남성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위기감을 줍니다. 결혼은 사랑만이 아니라 노후의 동반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결국 혼인 정년기를 넘겼다는 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 사회적 지위, 정서적 안정 등 여러 요소가 흔들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선택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실현 가능해 보인다는 판단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식은 단순히 결혼을 못해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로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말씀이네요. 중년 남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결혼을 선택한 중년 남성들 중에는 내 친구도 국제 결혼했더니 괜찮더라는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이런 경향이 실제로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시기에는 이미 개인의 판단 기준이 완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도 공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나 동료, 심지어 친척 중 누군가가 국제 결혼을 했고 그 사례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상당히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도 바로 이 성공 사례 공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내 친구도 했는데 정말 괜찮더라.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더라. 부인도 착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나만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했고 그 결과가 괜찮았다면 자신도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심리적 안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국제 결혼을 했고 실제로 부부관계도 좋아 보이고 자녀도 예쁘고 명절에 같이 어울리는 모습까지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 모범 사례로 느껴지게 됩니다. 더불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같이 가자, 내가 아는 중개업체 소개해줄게 하는 식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한 사람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연쇄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지역 단위로 봤을 때도 특정 시골 마을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한 명만 있었던 것이 몇 년 사이에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엔 베트남에서 데려오는 게 트렌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변 친구들이 국제 결혼을 해서 나도 한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있는 사례, 실제적인 안정감, 그리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선택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보다 주변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네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검증된 안정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 결혼을 선택한 중년 남성들 중에는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분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년 이후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남성들 중 많은 비율이 이혼 경험자입니다. 이들은 첫 결혼에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상처를 경험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과 같은 상대는 상대적으로 더 온화하고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을 한 중년 남성의 심리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자책, 외로움,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이혼남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무겁게 작용하죠. 특히 나이가 많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혼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 여성의 나이나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거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경향도 있어 이혼 경험을 가진 중년 남성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남성들이 단순히 아무나와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가치관, 가족관계, 생활 습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적 가정 중심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베트남 여성은 이상적인 상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가족, 자녀, 친척 등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제 결혼은 이 과정에서 거리감이라는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주변 시선이나 갈등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용이하죠. 특히 고부 갈등, 시댁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은 이혼 남성에게 매우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이후 다시 연애나 결혼을 시도하는 것은 자존감 회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경험, 가족을 꾸리는 경험,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은
단순한 대안이라기보다 한 인간으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다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특히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는 점도 공감이 됩니다. 다음번 주제는 베트남 여성의 전통적인 가치관 선호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전통적 가치관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주제는 국제 결혼의 핵심적인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치들이죠.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은 대체로 가정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중시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한마디로 가정을 꾸리는데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또한 베트남은 가족 간 유대감이 강한 문화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자매 간의 연대, 명절과 전통을 지키는 자세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 문화와 맞닿아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베트남 여성들은 남편을 세우는 문화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존중하는 태도는 중년 남성들에게 큰 안정감과 자존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경제적 실패 등을 겪은 남성의 경우 그런 존중을 통해 다시 삶의 동력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차이는 존재합니다. 일부 농촌 출신 여성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결혼을 단순한 사랑이 아닌 가문의 결합이나 삶의 안정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이해합니다. 이는 감성적 관계보다는 현실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년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 남자에게 충실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이혼율이 낮다, 가정을 쉽게 깨지 않는다는 기대를 품고 국제결혼을 시도합니다. 베트남 사회 전반에서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한국 중년 남성들이 바라는 결혼 생활의 이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나이차를 인정하고 내적으로는 가족 중심의 삶을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중과 내조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결국 베트남 여성들의 전통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중년 남성들이 바라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결혼 생활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군요.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중년 미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더 간절히 생각하게 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주제는 중년 남성의 국제결혼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돌봄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의 남성들은 주변을 보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가정을 꾸려 자녀를 키우고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자신은 홀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며 나는 누구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혼자 살면서 병에 걸렸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큽니다. 병원에 혼자 입원해야 하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결혼은 사랑보다 동반자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늙어갔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국제 결혼은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년 남성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단순히 아내가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함께 노후를 보내줄 가족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게다가 국내 여성들은 중년, 미혼 남성을 노후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결혼을 통한 동반자 관계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 베트남 여성들은 아직 자녀를 원하거나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아 중년 남성에게는 훨씬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년 남성들의 불안이 아닌 희망을 바탕으로 국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생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중년 남성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함께 살아갈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거군요. 그것이 바로 동반자라는 단어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방거주로 인해 한국 여성과의 만남 기회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사는 중년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배경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역적 요인은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결혼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2030세대 여성들은 학업, 직장, 문화생활 등의 이유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혼 상대를 찾는 것도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지방이나 농촌,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은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미혼 여성 인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결혼정보회사나 미팅, 소개팅 같은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즉, 지방에 사는 남성들은 애초에 결혼 시장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에 사는 여성들조차도 도시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과 취업, 자아실현을 위해 고향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남은 남성들은 또래의 미혼 여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 4050대가 되어도 만남의 기회가 거의 없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 결혼은 하나의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농촌 지역에서의 삶이나 자연 친화적인 생활에 대해 덜 거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 남성들과의 결혼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제 결혼을 지원하거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방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 역시 지방 남성들이 국제 결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결혼을 현실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 가치관의 충돌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남성 입장에서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지만 상대 여성에게는 환경적 고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거주로 인한 만남의 기회 부족은 국제 결혼이라는 선택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려와 상호 존중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도 결국 사람이 만나야 성립되는 관계인데 만날 기회조차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지역 간 결혼 기회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여성들의 고학력 고소득 지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중년 남성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국제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가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에 따른 결혼 시장의 변화는 중년 남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학력, 경력, 자산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 기준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30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이미 안정된 커리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통해 기존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경제력, 사회적 지위, 지적 수준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교적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중년 남성들에게는 현실적인 장벽이 됩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는 대화의 깊이, 가치관의 공유, 취미나 여가의 수준 등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중년 남성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내가 과연 이 여성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은 결혼을 시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베트남 여성들과의 결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 베트남 여성들도 점점 고학력화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을 가진 여성이 많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을 추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중년 남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신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중년 남성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여성들의 고학력 고소득 지향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생겨난 기대치 격차가 중년 남성들의 위축감과 결혼 회피, 나아가 국제 결혼으로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은 비교적 현실적인 기대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로 인식되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성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던 시대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게 삶을 꾸리는 시대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대치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그 간극을 줄이는 게 결국 결혼의 핵심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연령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문화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나이 차이에 관대한 문화적 분위기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건 실제로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녀 간 나이 차이가 큰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일 경우 여성의 사회적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비판적 시선이나 동등한 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붙습니다. 물론 연령차가 큰 커플도 많지만 이들이 대중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반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나이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여성이 연하인 경우 남성이 연상이라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상 남성은 믿음직스럽다, 책임감 있고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도 많죠. 이는 결혼을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삶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즉, 나이보다는 상대의 인격, 성실함, 경제력,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년 남성이라도 여전히 결혼 상대자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가 강했던 배경이 있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중년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우위를 갖는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클 경우 혹시 경제적 이유로 결혼한 것 아니냐,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약 아니냐는 냉소적 시선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년 남성들이 가장 큰 차이를 체감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는 단순히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태도와 책임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가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인 권위나 지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등한 존중과 배려가 결혼 생활의 지속을 좌우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 차이에 관대한 베트남 문화는 중년 남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지만 그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존중과 문화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문화 차이로 인한 편의성에 기대기보다는 그 안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적인 국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나이 차가 클수록 설명이 더 필요한 관계가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어쩌면 중년 남성들이 그 문화적 편안함에서 위안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소 외적인 요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트남 여성들이 젊고 아름답다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인식이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질문은 국제 결혼의 동기를 바라볼 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소를 잘 짚은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 간의 감정적 결합이라면 그 감정을 촉발시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 중 하나가 외모에 대한 호감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홍보,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꾸준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슬림한 체형, 또렷한 이목구비, 검고 긴 머리카락, 자연스러운 피부톤 등은 동양적 미의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대체로 수수하고 단정한 복장, 화장기 없는 모습 등이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미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중년 남성 입장에서는 국내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젊은 외모와 활력을 베트남 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이 용인되는 문화 속에서 중년 남성이 2030대 초반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다시 젊어진 느낌을 주는 심리적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내와 함께하는 삶은 본인의 나이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실패한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던 남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모에만 기대어 결혼을 결정하거나 외적인 매력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감이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가치관, 대화의 깊이, 책임감 등 다양한 요소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 여성들도 외모로만 평가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이 결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삶의 안정, 존중받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젊고 아름답다는 이미지는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중년 남성에게 분명히 강력한 동기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이 결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적인 매력은 관계의 시작일 수 있어도 지속 가능성은 결국 내적인 교감과 상호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적인 매력은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오래가는 관계는 어렵다는 말씀 공감됩니다. 아름다움은 첫인상을 좌우하지만 진짜 결혼 생활을 좌우하는 건 결국 마음과 태도겠죠. 이번 주제는 베트남 여성들의 가족 중심 가치관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점을 국제결혼의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은 중년 남성들이 결혼해서 기대하는 가정의 안정과 매우 잘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경력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와 같은 전통적 가족 가치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여전히 가족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을 단순한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삶의 전환점으로 이해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대하고 형제 자매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시부모 부양이나 명절 문화, 가족 행사 등을 중요시하는 한국 중년 남성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베트남 여성들은 시댁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크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자녀 중심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결혼 후 자녀를 낳고 함께 키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이는 중년 남성 중 아직 자녀를 갖지 못했거나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도 베트남 여성들은 정서적인 돌봄뿐 아니라 교육적인 관심도 높으며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은 배우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갈등이 생겨도 이를 대화와 인내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점은 중년 남성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할 때 큰 신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독립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삶을 중요시하며 가족보다 자신의 커리어나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결혼 생활의 방향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은 중년 남성에게 단순히 아내 이상의 존재로서 가정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 비춰지게 만듭니다.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서적 안정, 가족의 따뜻함,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할 때 이러한 가치관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결혼 동기가 됩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건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겠죠. 베트남 여성들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가족 중심 사고가 중년 남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주세요.